제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한다면 좀 포인트가 있는 그릇이에요.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. 이 접시 괜찮아요. 하지 마세요. 식기세척기도 막 돌려요. 안녕하세요. 결혼을 앞둔 친구나 동생들이 결혼할 때 그릇은 뭘 사야 돼요?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.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다시 결혼한다면 어떤 구석으로 준비할 것 같은지 이야기해볼게요. 지금 시작합니다. 신혼그릇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두 가지였던 기억이 나요. 첫 번째는 뭘 사야 하지? 였고, 두 번째는 몇 개나 사야 하지? 였어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. 두 번째 고민에 대한 저의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많이 사지 마세요. 그 당시에는 양가 가족들 초대해서 신혼집 집들이도 해야 될 것 같고 친한 친구들도 좀 초대할 것 같고 그릇이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. 좀 뭐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결국엔 집들이용 8인조 한식기 세트랑 부부 한식기는 브랜드별로 한 3종류씩 샀었는데요.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왜 그렇게 많이 샀지? 집들이나 손님 초대 자주 하긴 하죠. 그럴 경우에 신혼집 근처 맛집에서 배달시키거나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집에 같이 들어와 다가 같은 거 하면서 집 구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밥이랑 국이랑 하고 메인 반찬은 수육이나 불고기 같은 거 하고 메인 반찬 옆에 연어 샐러드랑 무쌈말이 이런 거 막 하고 이런 거 요즘은 잘 안 하지 않나요? 사실 저는 좀 했어요. 하지 마세요. 손님용으로 한식기 잔뜩 사놓으면 몇 번 쓰지도 못하고 수납장에 자리만 차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. 마음에 딱 드는 것도 아닌데 부족할까봐 개수를 채우려고 사는 거? 다시 결혼한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. 부부용 그릇도 마찬가지예요. 취향이란 게 살면서 계속 변하거든요.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요. 근데 당장 예뻐 보인다고 막 세트로 여러 개를 사면 나중에 정말 갖고 싶은 게 생겨도 이미 사놓은 그릇이 이만큼 있으니까 너무 낭비인가 싶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내 취향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잔뜩 쌓아놓고 시작하는 것보단 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한다면 양식 그릇은 디너 접시, 샐러드 접시 2개씩 구매할 것 같아요. 한식 그릇은 부부용 밥공기 국그릇 하나씩만 사고요. 반찬 그릇 대여섯 개 정도, 종지 2개, 깊이가 있는 반찬 그릇 1-2개 정도, 메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대접시 1-2개 이 정도 구매할 것 같고요. 손님용 한식 그릇은 막 몇 인조씩 이렇게 사진 않을 것 같아요. 손님용 그릇으로는 작은 앞접시 한 4개 정도 있으면 간단한 다과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. 대접시나 디너 접시에 과일, 디저트류 정도 담아서 놓고 각자 앞접시에 놓으면 되니까요. 제가 주부 경력 14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릇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유행은 패션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릇에도 있더라고요. 저도 한때는 유행을 쫓아 이것저것 많이 사기도 했었어요. 프린트가 화려한 그릇, 컬러풀한 그릇, 또 약간 비정형 디자인의 고급스러워 보이는 작가 그릇, 그냥 비싸서 예뻐 보이는 그릇도 있고요. 남들이 갖고 있는 그릇은 다 예뻐 보이고 갖고 싶고 그래서 샀다가 후회도 하고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질리지 않고 사용하는 그릇은 대부분 화이트 그릇이더라고요. 신혼살림 준비할 때 인스타그램 많이 참고하게 되잖아요. 보면 센스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아, 나도 저 그릇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다. 아닙니다. 음식을 예쁘게 담는 센스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릇뿐만 아니라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든 것들 커트러리까지 좀 어우러지게 세팅을 해야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경험치가 없으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이 3가지 잊지 마세요. 첫 번째, 유행하는 그릇은 언젠가 유행이 진다. 두 번째, SNS에서 보이는 멋진 걸 따라하려고 무리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. 세 번째, 기본은 화이트.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건 화이트라는 거. 제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한다면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화이트 톤으로 맞추고 사용 빈도가 적은 그릇만 좀 포인트를 줄 것 같은데요. 포인트라고 해서 너무 쨍한 색 말고 그레이나 베이지, 브라운, 톤 다운된 차분한 색을 고를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뭐야, 그릇도 많이 사지 말래고 무난하게 화이트 톤으로 맞추라고 하면 너무 포인트가 없는 거 아니야? 너무 포인트 없이 밋밋하면 안 되겠죠? 디너 접시나 브런치 접시, 고블렛 같은 유리잔 좀 힘을 줄 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 중에 신혼그릇으로 이런 거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것들 몇 가지 꺼내놨는데요. 좀 보여드릴게요.
지름 15cm 정도 되는 접시인데요. 제가 지금도 손님들 오시거나 저희 식구들 먹을 때 앞접시로 편하게 사용하는 접시예요. 에미랑리 제품이에요. 이 접시도 색깔별로 2개씩 구매했네요. 에미랑리 브랜드도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연두색, 주황색, 가지색 이런 접시들을 샀었거든요. 질리지 않고 남는 건 이런 차분한 색깔이더라고요. 도대체 앞접시로 뭘 사야 돼? 고민이 되신다면 이 접시 괜찮아요. 너무 밋밋한 건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. 그런 분들께는 이런 접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이 접시는 자라홈 제품이에요. 자라홈이 은근히 개미지옥입니다.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거든요. 반신반의하면서 요거 2개를 먼저 구매하고, 근데 이것도 2개 샀네. 이 프린트가 되게 우아하죠. 음식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반찬 그릇 중에서 10년이 넘게 질리지 않고 사용하는 그릇 보여드릴게요.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이거예요. 이건 광주 제품이에요. 약간 오목한 그릇인데요. 아래에 굽이 살짝 있죠. 지름이 13cm 정도 돼요. 이 그릇은 앞접시로 써도 되고 반찬 그릇으로 써도 어색하지 않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릇은 똑 떨어지는 그릇이에요. 비슷한 질감, 비슷한 색깔인데 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죠. 이 그릇은 아올다 제품인데요. 이 아올다가 광주요의 세컨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예전에 광주요에서 1년에 한 번씩 크게 세일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이천까지 가서 바구니에 막 담아서 개당 한 2,000원, 3,000원 주고 구입했던 그릇이에요. 약간 큰 사이즈로도 가지고 있어요. 얘는 지름 13cm 정도, 얘는 지름 15cm 정도 되는데 10년이 넘게 되게 잘 쓰고 있는 반찬 그릇이에요. 그리고 이건 무인양품에서 구매한 그릇인데요. 무인양품 그릇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? 저도 무인양품 좋아해서 그릇들 종류별로 막 모으기도 했었는데 액자 그릇이 쓰임새가 좋더라고요. 이 만듦새도 단단하고 튼튼한 그릇이라 편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.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골라서 구매하는 것도 재미거든요. 따로따로 구매하더라도 색깔이면 색깔, 질감이면 질감 하나 정도는 통일성 있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다른 브랜드끼리도 매치했을 때 어색함이 없거든요. 한식은 깊이가 있는 그릇에 담는 게 좀 더 멋스러워 보이거든요. 국물이 있는 반찬도 제법 있고요. 그래서 깊이가 살짝 있는 그릇도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한데요.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릇은 이거예요. 깊이가 있는 꽃 모양 그릇인데요. 이 꽃 모양이라 그래도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진 않죠. 모양도 예쁘고요. 이 제품은 일본 제품이에요. 한식 먹을 때 국물 있는 반찬이나 많이 담는 반찬을 담기에 좋습니다. 보세요. 아까 보여드린 하얀 색깔 광주요 반찬 그릇. 다른 브랜드인데도 이렇게 같이 놨을 때 어색하지 않죠.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랑 잘 어울리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네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반찬 그릇들은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또 구매할 것 같아요. 그만큼 잘 쓰고 있습니다. 이제 사이즈가 좀 큰 대접시 종류 보여드릴게요. 이 그릇은 많이 아시죠? 로얄 코펜하겐 제품인데요. 저렴하고 예쁜 그릇도 물론 많이 있는데 사이즈가 큰 접시 한두 개쯤은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좀 유명한 브랜드에서 구입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오랫동안 만족하고 사용하실 겁니다. 오벌 그릇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 접시예요. 이 접시는 챕터1에서 구매했는데요. 제가 구매할 때는 인기가 워낙 많아서 한참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. 기다렸던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마음에 들고 잘 사용하는 접시입니다. 사이즈가 제법 커요. 대접시고요. 이런 오벌 그릇을 큰 사이즈로 갖고 계시면 디너 그릇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손님 오셨을 때 간단한 과일이나 다과 종류 올려놔도 멋스럽고 쓰임새가 아주 좋습니다. 이 그릇은 오덴세 제품이에요. 그릇 모양이 예쁘죠? 좀 포인트가 있는 그릇이에요. 이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라 편하게 사용하기 좋고요. 김밥 같은 것도 놓고 샐러드도 놓고 생선구이도 놓고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스테이크 같은 거 올려놔서 칼질을 막 해도 부담이 가지 않는 그릇입니다. 이 그릇은 정말 길어요. 깊이도 살짝 있고요. 음식을 담는 부분이 볼륨감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인데요. 센터피스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그릇이에요. 이 정도 사이즈의 그릇이면 가격도 제법 나가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.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. 다음은 유리잔 몇 개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건 이 고블렛이에요. 이 제품은 라로쉐 제품이고요. 원래 이 유리잔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. 이 고블렛 잔도 여러 디자인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걸 골랐어요. 저렴한 가격에 디자인도 예쁘고 이게 또 굉장히 튼튼해요. 편하게 사용하기 좋아요. 식기세척기도
막 돌려요. 이런 컵이나 커트러리로 포인트를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소주, 사케 요런 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예쁘죠? 특이한 유리잔을 몇 개 갖고 계시면 그릇이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센스 있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이 제품은 제가 제주 살 때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브랜드를 잘 몰라요. 검색해보니까 소주잔도 예쁘게 이런 고블렛 형태로 나온 걸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. 참고해보시라고 보여드렸어요. 그리고 이 유리잔은 헤이 제품이에요. 요거트 넣고 아이스크림 넣고 또 방울토마토나 딸기, 샤인머스켓 이런 거 놔도 너무 예쁘고요. 저는 가끔씩 물잔으로도 사용해요. 이런 모양의 유리컵이 있으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스티커인데요. 2달러 스티커 떼지 못하는 것처럼 얘도 오늘은 제가 신혼그릇에 대한 저의 생각, 또 추천할 만한 아이템들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. 이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. 참고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 의견을 또 들어보면 좋잖아요. 오늘 제가 자꾸만 다시 결혼한다면 다시 결혼 남편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여보 아니야 알지? 신혼그릇 준비에 대한 꿀팁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긴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